뿌듯하네요. 뿌듯하네요. 내심 제가 대단하구나. 이 어려운 걸 제가 해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책자는 법무연수원에서 매해 발간하는 범죄백서라는 책입니다.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법원 같은 기관에서 어떤 그 범죄 통계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한 권으로 정리해준 아주 고마운 책이죠. 이 성범죄도 별도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 범죄백서는 매년 발간이 되는데 매년 발간될 때 되면은 제가 항상 구에다가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보는 이유는 보통 뭐 이거 변호사들 뭐 실무하는 변호사들 바빠서 이런 거 잘 안 찾아봐요. 근데 제가 이제 꼼꼼히 챙겨서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무죄든 집행유예이든 벌금형이든 뭐가 됐든 어떤 목표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를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쯤 하면 됐겠지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시험 보는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대학교 다니면은 A 플러스가 뭐 한두 명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한두 명에 들기 위해서 아 내가 2등을 해야 되는 거구나. 3등을 하면 A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감이 있어야 그만큼 더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2등 안에 들어야 A 플러스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구체화되고 어떤 목표치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한테 좀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정도 하면은 뭐 대충 뭐 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 이게 A뿔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걸 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도 결국은 누군가의 어떤 원하는 목표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어려운 건지도 확인을 해보고 매해 추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준비를 같이 해서 다들 이제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이 성범죄 연루된 경우에 검사가 기소할 확률이나 기소된 사건에서 1심하고 2심의 유무죄 확률 그리고 실형 선고는 얼마나 됐고 집행유예는 얼마나 됐을까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이 얼마였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이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이고요. 쭉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2020에서 2021년 사이 접수된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이 책자가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죄백서 2022년도에 발간된 책자고요. 범죄백서 책자에서 분류한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법상에 규정된 성범죄뿐만 아니고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인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딱 받으면 일단 검사로부터 처분을 받죠. 그러면 수사 단계가 일단 일단락이 되는데 검찰청에 이런 검사들의 개별 성범죄 사건의 처리 내용별 처리 인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2021년도 사건이고요. 전체 성범죄가 23,656건임을 알 수가 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치가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중 구공판이든 구야식이든 어쨌든 기소가 됐던 인원을 보면 13,740명으로 58.1%니까 대충 60% 정도가 과반수 이상이 기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기소가 안 된 거고요. 기소될 확률이 비교적 더 높다는 거예요. 일단 그 검찰로 넘어가면 그 중에 보면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구공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식 기소는 4,302명으로 18.2% 비중이고 나머지 9,438명 39.9%는 대부분 구공판 정식 기소되었죠. 이 약식 기소도 당연한 건 아니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그 불기소 확률인데 우선은 그 검사가 선처를 해주면은 기소유예를 받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죠. 기소유예로 처리된 인원은 4,937명으로 1년 동안 전체 20.9% 정도에 불과합니다. 5분의 1 정도 수치죠. 근데 유의미한 것이 이 불기소된 사건 중에서는 6,576건 불기소되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기소유예로 불기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또 다른 불기소 처분 뭐 있습니까? 증거불충분 무혐의잖아요. 그건 얼마나 될까? 보면은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불기소 처분 중에 기타 불기소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1,639명으로 전체 대비 6.9%죠.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받는 대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이지 무혐의가 아니란 뜻이고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다시 말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성범죄 딱 입건이 됐다. 그럼 60% 확률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초범이니까 벌금형 나오겠지, 내지는 당연히 벌금형 나오겠지, 약식기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약식기소 비율을 보면은 생각보다 또 낮습니다. 전체 상범죄 사건 중에 18.2%가 약식기소 되었으니까, 기소된 사건들 기준으로 보면은 기소 사건들 중에서 69% 정도가 구공판으로 가고 징역형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2% 정도가 약식 기소됐다. 그러니까 기소 사건 중에 구공판 대비 구약식이 7대3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약식 명령으로 끝날 확률은 18% 정도고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20% 정도니까 둘 다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 나오겠거니, 그리고 초범이니까 벌금형 나오겠거니,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합의해도 약식 기소되는 경우 분명히 있고 초범이어도 구공판 가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혐의 확률을 다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기타 불기소 처분 보면은 6.9%였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검사가 무혐의 처분할 확률이 7%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2021년에서는. 근데 뭐 이거는 해마다 비슷해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피해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더라도 일단 기소해놓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 받아라,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실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요. 검찰의 사건 처리 현황 한번 살펴봤죠. 검찰 다음 단계는 뭐다? 공판이다. 공판은 형사재판이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성범죄 사건들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1심과 2심으로 나눠볼 거고, 역시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성범죄 백서 책에 근거한 2021년도 성범죄 사건들의 통계 자료입니다. 먼저 1심 공판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2021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리한 1심 성범죄 사건의 전체 건수는 11,086건이에요. 이게 아까 검찰 사건 처리 현황에서 구공판된 인원이 9,438건이라고 한 것과는 차이가 좀 나는데, 이 검찰 통계 자료는 아까 인원별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법원 통계 자료는 사건별로 정리가 되어서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2021년에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한 사건이 전부 2021년도에 법원에서 1심 판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차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수치가 똑같지는 않다, 이런 거고. 먼저 성범죄로 2021년도 1심 사건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일단 없었어요. 있다 해도 굉장히 드물겠죠. 그 다음 징역형 한번 볼까요? 이 자유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징역형 말하는 건데,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다, 이런 뜻이고, 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기한이 있는 자유형, 그러니까 실형 선고된 경우 말하는 거예요. 징역 몇 년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금고 몇 년. 총 3,251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되었죠. 전체 사건 대비 29.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30%는 실제로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실형 선고되어가지고. 구치소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1심 판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은 3,957건이고 전체 대비 35.7% 비중입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건 총 7,208건은 전체 성범죄 사건 대비 65%의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 되니까, 성범죄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 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유형 선고 사건들 내에서 보면은 실형이 45%, 집행유예는 55% 정도로 선고가 되는데, 조금 집행유예가 좀 더 높죠. 그래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반반 정도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받는다, 성범죄로. 그러면 이게 실형이나 집행유예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대표적인 죄가 뭐겠습니까? 강간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벌금형 얼마나 선고되었나 보기 전에, 지금 살펴보는 이 벌금형은 이 아까 약식 기소되어가지고 약식명령 받은 부분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건 1심 공판 결과니까 재판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보면은 총 2,708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죠. 전체 대비 24.4% 수치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아까 자유형이 집행유예를 포함해가지고 전체 대비 65%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벌금형은 굉장히 절반도 안 되는 수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도 벌금형이 징역 선고 가능성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1심에서.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 안 되면 차선으로 선고유예 생각하잖아요. 선고유예면 살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선고유예요. 2021년도에 성범죄 선고유예한 사건 몇 건인지 보면 86건이에요. 전체 대비 0.8%입니다. 너무너무 적은 수치죠. 선고유예 받은 사건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86건이 1년에 성범죄로 선고유예 받은 게. 무죄 판결 받은 것 같이 한번 볼게요. 무죄 선고된 사건이 349건입니다. 전체 대비 3.1% 수준인데, 공소기각 그리고 소년부 성취 이런 판결들은 수치가 너무 미미하니까 일단 제외하고, 성범죄 사건의 96% 정도가 유죄 선고됐다는 거예요. 아까 3%가 무죄니까. 정말 무죄 받기가 어렵구나,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무죄라니까요. 심각하죠. 근데 보면은 선고유예는 더 어렵습니다. 0.8%니까. 쪽수도 건수도 86건밖에 안 되고 1년 동안. 그죠? 심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허황된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죠. 자, 여기까지 1심 형사 공판 결과였고요. 2심 항소심 결과도 연이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1년에 난 항소심 판결을 정리한 거니까 앞서 살펴본 1심 사건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략적인 추세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1년도 성범죄 항소심 사건 진행된 전체 사건 수는 총 4,974건입니다. 1심 사건이 아까 11,086건이었으니까 절반 이상 확 줄었죠. 단순 계산으로 검사든 피고인이든 아니면 쌍방으로 항소를 하든 어쨌든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결이 항소기각 판결인데 이거는 유무죄를 다투든 아니면 양형을 다투든 간에 1심 판결이 똑같이 유지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항소 기각됐으니까 항소 전후하고 결과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944건으로 전체 대비 59.2%를 차지합니다. 약 60% 정도니까 60%가 항소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나머지 40% 정도가 1심하고 달리 뭔가 어떤 판결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자, 자유형, 징역형부터 한번 보죠. 무기징역형이 3건 있었습니다. 0.1%. 아, 이 성범죄로 무기징역형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구나 싶죠. 이렇게만 넘어가고요. 이건 일반적인 강간죄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뭐 강간죄나 뭐 이런 성범죄 사건들보다는 형량이 높게 규정된 그런 특수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형이 선고된 이제 유기징역형 사건이 648건, 13% 비중이고요.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762건입니다. 15.3%입니다. 실형 대비 집행유예 비율은 1심하고 비슷해요. 집행유예가 조금 많은데 반반 정도다. 대체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집행유예가 건수도 적고 비율도 적어요. 1심보다. 아까 1심에서 이제 유기징역형의 실형 선고된 경우가 29.3%였는데 그 집행유예가 35.7%였잖아요. 그것보다 비중이 더 적으니까 항소심 가면은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들에 관해서 검사가 만약에 항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 형량이 1심하고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60% 확률이잖아요. 아까 전에 1심 결과하고 달라지지 않은 사건이 59.2%로 더 많았으니까 산술적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59.2%가 만약에 전부 다 항소가 되었다고 검사가 항소가 했다라고 치더라도 항소심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을 가능성이 1심보다 더 낮아지는 건 무조건 낮아지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762건 이것도 피고인이 항소해가지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볼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항소 기각된 59.2%가 아닌 다른 사건들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뭔가 1심 판결하고 형량이 됐든 유무죄 판단이 됐든 어쨌든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이 되겠죠. 형량이 바뀐 거면 올라간 경우도 있고 내려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통계 자료상으로는 안타깝게도 이 형량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2심의 벌금형 선고 비율이 5.1%로 1심에서 전체 24.4%였던 것에 비해서 비교적 좀 적은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실형의 집행유예처럼 무조건 뭐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낮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뭐랄까요, 뭐 그런 추세도 없진 않겠지만 실무상으로 일단 항소심은 아무래도 이 벌금형이 이제 거론될 만한 사건들보다는 뭐 무죄 다툼이라든지 징역형, 뭐 개월수나 징역이냐 집행유예냐 뭐 이런 부분들이 거론될 사건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체로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54건의 이 벌금형 선고 사건 이건 어쨌든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벌금형이 나왔다는 거니까 대체로 보면은 아무래도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이 되었든 벌금 액수가 감형되었든 간에요. 그렇게 보면은 벌금형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된 경우가 정말 많지가 않은 거죠. 최대 254건인 셈이니까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하고 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고유예는 32건이에요. 0.7%고 무죄는 77건. 1.5%인데 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나 무죄를 받았다는 거는 이건 아마도 피고인이 항소가 인용된 경우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아까 항소 기각된 거는 60% 정도 그거를 제외한 수치니까요. 선고유예 비율은 1심 때 0.8%였던 거하고 비슷한 비율인데 무죄 확률 보면은 1심 때는 3.1%였잖아요. 비율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낮아요. 1.5%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전체 건수도 77건밖에 안 돼요. 항소심 가면은 선처받기도 어려워지고 무죄 받기도 더 어려워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차 이야기하듯이 이 선고유예는 이 어떤 목표로 잡기에는 확률적으로 수치상으로도 너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심은 0.8%, 2심은 0.7% 비율 정도니까 건수도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 피고인들이 선고유예를 희망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마음먹기를 내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선처를 이제 구했을 때 판사님이 이걸 들어줘가지고 선고유예를 받았던 경우가 있었으니까 나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런 정도지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 사건들에서는 그랬습니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미미한 수치잖아요. 확률이 적어도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는 선인 거지 뭐 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만큼 선고유예가 어렵다, 희박하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아니 모르겠는데 21년도면 두 건인가? 한 건인가? 성범죄. 네, 성범죄. 한 건이었다. 한 건. 네, 한 건. 뿌듯한데? 이 항소심 선고유예 32건 나왔잖아요. 0.7%입니다. 그 중에도 제가 그 사건 수행한 게 몇 건이었을까요? 한 건. 그러니까 32건 중에 한 건이 제 사건이었다. 정말 뿌듯합니다. 몰랐거든요. 그 32건이 밖에 없었다는 걸, 선고유예 판결이. 이렇게 적은 줄은 몰랐습니다. 내심 제가 대단하구나. 이 어려운 걸 제가 해냈다. 자, 다시 정리해보죠. 우리 법원의 21년도 성범죄 형사공판 처리 현황입니다. 성범죄 무죄 선고 21년도에 한 해 동안 1심에서는 349건 3.1%였고 2심에서는 77건 1.5%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봐서는 절대 다수가 유죄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율은 65대 24 정도의 비율로 약 2.7배 징역형이 선고될 비율이 높았고 2심에서는 8대 5의 비율로 약 5.5배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1심, 2심 모두 징역형 대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비율은 집행유예가 조금 더 높은 수치이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반반 정도였다.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까딱하면 징역 간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운 좋으면 집행유예고 이게 비등비등하다는 겁니다.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은 1년 동안 1심에서 86건, 2심에서는 32건으로 극히 드물고 비율상 전체 대비 0.8%, 2심은 0.7% 수준으로 오히려 무죄보다 판결 확률이 더 낮았다. 건수도 적었고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태 살펴본 2021년도 성범죄 사건들의 검찰 처리 현황과 법원의 1심, 2심 판결 집계 내용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